양산시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명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기관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취임 8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장 전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창원시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며 독립성 훼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4월 총선에 나설 이른바 낙동강벨트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갑,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에 출마한 6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기관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취임 8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장 전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창원시는 개인적인 사유라며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진실 공방 속 장 전 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해 사퇴 이유가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사퇴 이유에 대해 장 전 원장은 공모지침서 변경 지시와 표적 감사 등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내부 갈등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서로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 전 원장이 24일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사퇴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 전 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미래를 보고 성산구를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전 원장의 출마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단은 갑작스러운 원장직 사퇴로 공백을 초래했고 창원시와의 공방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퇴 이유가 총선 출마를 위한 명분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선거 출마로 장동화 원장의 사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우리는 장동화 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논란 속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장동화 전 원장. 이유를 떠나 취임 8개월 만에 원장직을 던지고 출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서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예비후보를 살펴봅니다. 양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어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이번 시간에는 양산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양산시 갑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폭주 정치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양산경제 일으키겠습니다. 펄펄 나는 양산, 듬직한 미래 경제 전문가 이재영이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원입니다.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국정 운영을 직접 옆에서 보필하면서 산 국정 운영 경험을 양산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양산, 미래가 있는 양산, 보람찬 양산, 정직한 양산을 만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의 꿈, 양산의 힘, 양산 형통 정형기입니다. 부산대 유휴부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양산 교육특별시 만들겠습니다. 양산 형통 정형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산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함께 호흡하는 저 한상철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희망의 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거부권 정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 시민들과 함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더 이상의 성장과 번영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당 자유통일당 후보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10분쯤 밀양시 부북면 청도 방향 24번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오토바이와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탑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3시 40분쯤 통영시 욕지도 인근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양식장 뗏목에 설치된 컨테이너 한 동이 전소되면서 보관 중이던 사료 40포대와 계류시설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당시 양식장에는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와 양식생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양식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이웃들은 차가운 방 안에서 추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의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바닥에서는 발이 시릴 정도의 한기가 올라옵니다. 노 부부가 사는 집안에서 한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안방뿐입니다. 지난해 겨울 기름을 넣은 보일러는 평소에는 꺼놓았다. 강추위가 몰아칠 때만 켭니다. 이제 추우면 추워. 그 언제쯤 추우면 그래.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면 그나마 간혹 하던 외출도 하지 못합니다. 가파른 골목과 계단, 그리고 군데군데 길이 얼어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의 이웃이 식사를 챙겨줘서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외출은 꼼짝 뭐하고 있어. 나는 복지관에 간혹 나오고. 인근의 또 다른 집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집안은 밖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로 이었어요. 도시가스비도 못 줘서 안 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파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부산 22만여 명, 경남 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 난방용품과 응급 잠자리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파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자체가 80이 넘은 분들이에요. 겨울에는 특히 집안에서 그냥 감옥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한파 속에 소외된 어르신들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혹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의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먼저 어떤 사안인지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안은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직원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2년부터 여러 차례 강제 신체 접촉과 원치않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관련된 문자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 이를 신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지난 16일 LG 헬로비전의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파장이 아주 큽니다. 사퇴 제명 요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경찰의 엄정 수사와 해당 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공무원노조의 의회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당 의원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도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과 여성연대는 제명을 촉구했고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양산 시위에도 사퇴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명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징계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양산 시위 역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첫 회의는 2월 5일 열리는데요. 현재 의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해당 의원에게도 공지하고 민간 자문위원회의 등 앞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도 많습니다. 사안을 깊게 보다 보니 회의는 최소 5, 6차는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2월에는 설 연휴 등도 있어 의회 전체 의결도 빨라야 3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존 지자체에서 윤리특위가 열리긴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이다 과정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첫 특위를 여는 시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의회 직원 성추행 사건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318회 임시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24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시의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일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후 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포즈난시 야첵 야스코비악 시장과 대표단이 지난 23일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현대 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창원의 방위, 수소, 철도 사업장을 둘러보고 창원시의 에너지 산업 전략과 정책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또 창원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학생 교류와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 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 500회 헌혈자가 탄생했습니다. 24일 500회 헌혈을 진행한 이영호 씨는 1977년 첫 헌혈을 시작한 뒤 48년간 1년에 10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혈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4일 새벽 4시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5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건물 내에 있던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